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토요일은 또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축구를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은 어제는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또 하반기로 가면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는 오후 내내 스타벅스 가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인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바이오에 관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또 바이오가 좀 빈집이라서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약간 그 반골 기질도 좀 있고요. 청개구리 기질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컨트레리언 스타일로 남들이 막 두려워하고 남들이 막 공포스러워하면서 주식을 내던질 때 그럴 때 좀 잘 삽니다. 잘 사고 또 남들이 흥분했을 때 또 좀 잘 팔고 조금 항상 좀 빨라서 탈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약간 반대로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좀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빈집이 뭔가라고 보면 또 바이오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바이오 관련된 기사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 가자. 백두산 관광객이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국 요커들도 지금 백두산에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리스크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제가 신경 쓰이는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발 리스크 관련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고요.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오려면 우리나라처럼 98년이나 그 외에 2001년 아르헨티나 등 남유럽 위기 등등 보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무역 수지가 되게 안 좋을 때 박살나는 그런 장이 한 번씩 오는데 중국은 작년에도 한 1조 달러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무역 수지를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버는 동안은 설사 중국 내에 그런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엄청나게 벌어들인 그 달러로 다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동안 중국발 위기 물을 때마다 한 10년 내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안 좋은 섹터는 안 좋은 섹터대로 영향을 받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그 달러로 그 월급을 받고 그걸로 돈을 번 중국의 부자들은 어디다 소비를 하는가. 거기에 좀 관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요. 중국 요커들이 어디로 놀러 가는지 뭘 사는지 그런 기사는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읽어볼게요. 이벌찬 기자님이시네요. 올해 들어서 지난 20일까지 백두산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 이전보다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7일 빠르게 100만 관광객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 전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간다 그죠?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관광객이 11배로 늘었는데 유례없는 폭염이 중국을 덮치면서 백두산과 가까운 중국 동북 지역의 피서객은 물론이고 남방 지역 관광객들도 몰려온 덕분이다. 폭염 또 특수가 있네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1일 옌벤 조선족 자치주 장바이산 백두산의 중국식 명지 이 관광구의 누적 관광객이 100만 7,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고요. 중국의 수많은 도시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가운데 이곳은 여전히 시원하고 상쾌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관광구 인근에는 긴 줄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두산의 인기는 중국에서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관광객이 들지 않는 다른 지역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 관광객은 23억 8,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30억 8천만 명이었네요. 그때 대비해서는 77.4%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 관광객 수는 2019년을 추월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7.4% 수준이네요. 2019년 상반기에 31억 명 정도가 움직였네. 중국에서 백두산은 중화 10대 명산으로 불린다네요. 중국 국가급 5A 여행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고요. 5A는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관광지에 부여하는 등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 곳에 있는 탓에 중국인들에게는 큰맘 먹고 가야 하는 여행지로 인식이 돼 왔다고 하네요. 백두산 관광구 주변 교통이 개선된 것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 2008년 공항이 들어선 데 이어서 2021년 12월 고속철역이 개통돼서 지린성의 장춘에서 백두산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 18분으로 절반가량 단축됐다고 합니다. 관광 인프라가 또 좋아졌네요. 언젠가 이 백두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북한 쪽에 백두산을 가보면 좋겠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백두산 가보신 분들은 다 중국 쪽 통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르포 대한민국 수해 현장 해병대원 그리고 무력한 교사 공공재 남용이 비극을 부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쭉 무슨 말씀이신가 쭉 읽다 보니까 최준영 박사님이 쓰신 칼럼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최 박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해 현장에서는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청춘들의 죽음 그 자체는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많은 이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의 죽음이 불가피하거나 우연적이지 않으며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독점과 남용의 결과이다. 참 이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아들 보고 이왕 군대 갈 거면 해병대 가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대 수준이 저러니까 부모들이 아들 군대 보내기를 저렇게 꺼려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 보고 해병대 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가슴을 또 쓸어내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지난주에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이 최준영 박사님이 이런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독점과 남용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방, 교육,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을 가리키는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역시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무한정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공공재는 역할을 상실한다. 공공재라는 것은 공원과 같은 유형의 물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 시간 역시 공공재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공공재를 남용하려면 이를 통제해야 한다. 원칙과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공공재는 안팎으로 남용되면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때를 쓰는 모습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익숙하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이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이 이를 차단하고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친절함과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시달리고 있다.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기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구성원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를 덜먹이며 방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책임만 지우며 보호해주거나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 구성원들은 환멸을 느끼며 떠나게 된다. 이로 인한 비용과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 공공재는 그것을 담당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들로부터 남용하고 있다. 마치 본인이 조직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개인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과도한 의전을 비롯해서 사적 업무에 군인이나 공무원 등을 동원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공재를 남용하는 것이다. 예천 수해 현장에서의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휘관들의 지시사항들을 보면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지시보다는 눈에 잘 띄는 빨간 티셔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본질과 관계없는 지시사항이 훨씬 많다. 2022년 포항 홍수에서 상륙 장갑차를 동원하여 이재민을 구호하는 모습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는 2018년 34,484건에서 2019년에는 38,000건, 2020년에는 46,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입문한 지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조기 퇴직 공직자의 숫자가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에는 1,693명이 되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6년도에는 70.2%에서 2020년에는 32.1%로 급락했네요. 교사노동조합의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사직을 고민하는 교사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한다. 정치권은 이를 증폭시키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쏟아내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처벌과 일벌백계는 순간적인 시원함을 주지만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면서 상황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공공이나 민간 모두에서 안전관리는 이제 누구도 담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의 다수가 가해자이며 원인 제공자인 상황에서 처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지정하고 제71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정서적 학대 행위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보육과 교육 현장을 황폐하고 있지만 모두가 회피에 급급할 따름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스스로를 오로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는 무시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이를 어떻게 행사하고 다뤄야 하는지 고민과 논의는 없이 한정된 공공재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시스템과 구성원들은 무너지고 있다. 고객이 왕이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라는 표현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의 공화국에서 전근대적인 권력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당당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2023년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그죠?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를 보면요. 역대 최단 1억 명 돌파 신화를 쓴 스레드 이용자 70%가 급감한 까닭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메타 주가가 지난주에 한 4.5% 빠지긴 했지만 주가가 계속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용자가 70% 급감을 했나 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는데 메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사진에 인스타그램에서 Threads on 인스타그램 앱 해가지고 사진이 나오네요. 트위터를 단숨에 따라잡을 것처럼 질주하던 메타의 신규 서비스 Threads의 인기가 찻잔속 태풍에 그칠 수 있어 보인다. 21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Threads의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DAU입니다. DAU. 출시 직후인 지난 7일 정점이었던 4,400만 명을 찍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현재 Threads의 DAU는 1,300만 명으로 2주 만에 70.45% 급감했네요. 이용자가 앱에 머무는 시간도 줄었는데요. 센서타워에 따르면 전 세계 i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가 하루 평균 Threads 앱에서 보내는 시간은 4분이라고 합니다. 최고치였던 19분에 비해서 79% 감소했고 반면 트위터는 여전히 매일 평균 2억 명이 찾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30분에 달한다고 하네요. 앞서 Threads는 출시 5일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인터넷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Threads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주요 기능들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면서 메타는 이용자를 붙잡기 위한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그 사칭 업체들 방지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우리 체슬리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어제 들더라고요. 그것도 만들고 thread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근육 강화 보충제, 알츠하이머 예방, HMB가 뇌 플라크를 줄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알츠하이머 예방 요 기사를 봤냐면 최근에 3, 4년 전에 바이오 시장에 가장 큰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그 신약에 대한 영역이 그 알츠하이머 이런 뇌 건강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지금 에이징 그 노령화되고 있으면서 이 노령화에 대한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뭐 전부 다 노령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소득이 그러면 많으냐라고 보면 실제로 개발도상국 단계에 그동안에 3, 40년 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미국 전부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제 자산을 취득한 자산가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가의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알츠하이머병 이게 뭔가 한번 봤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육 강화용 보충제에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미 러시대 의료센터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셀 최신호에다가 근육 강화용 운동 보충제로 사용되는 베타 하이드록시 베타 메틸부티레이트 HMB가 알츠하이머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요. HMB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나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일반 스포츠 용품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살 수 있는 운동 보충제로 보디빌더 등이 운동 효과를 높여 근육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HMB는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이 까만색 통에 보라색 줄무늬 제가 봐도 제가 다니는 여기 피트니스 투데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근육 강화용 운동 보충제였군요.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내부에 축적이 되면서 치매 발생과 기억력 상실을 유도하는 질환이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서로 응집해서 플라크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플라크가 신경세포 연결을 저해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네요.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에게 각각 체중 1kg당 5mg, 10mg씩 HMB를 먹이며 변화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HMB가 뇌에 축적된 플라크를 줄이고 신경성장 인자를 증가시키면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뇌의 유익한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신경 연결을 회복시켜 알츠하이머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HMB가 신경보호 보충제 역할을 하면서 지방산 수송을 조절하는 뇌의 핵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연구팀은 쥐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1인당 하루에 400에서 한 800mg의 HMB를 섭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효능이 확인되면 파괴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유망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H&B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뭔지가 당장 머릿속에 궁금해지고 한 7년 전쯤 됐죠. 바이엘 아스피린이 매일 드시면 심장병 예방에 좋다. 뭐 요런 게 비슷하게 발표가 되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뭐 그냥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하나씩 먹는 게 좋다더라 하면서 드시는데 저는 이 인공적인 거를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을 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보면 각종의 여러 가지 치료제, 천연 치료제나 이런 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인공적인 거 약을 비롯해서 정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약은 먹지만 예방을 위한 약 이런 거는 좀 사실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도 읽어보면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뇌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심장병을 예방하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정량의 콜레스테롤이 뇌 세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뇌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도 떨어뜨리면서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그게 뭐죠? 고지혈증이 아니라 혈우병 같이 피가 이제 잘 응고가 안 되고 그런 증상부터 실제로 오히려 치매를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에 관한 글도 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근육 강화제라고 합니다. 네, 근육 강화 보충제. 네, 제가 먹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H&B 어디가 이 분야의 1등 업체인지 그거는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항공업계 사람 뽑기 바쁜데 아시아나는 3년째 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기사는 좀 이따가 시간이 남아고요. 바이든이 추진하는 암종식 프로젝트 국내 관련주도 들써 예, 좀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25년간 암 사망률 절반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도서관 박물관에서 2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기존의 절반 이후로 낮추는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야, 바이든 대통령도 연세가 80이 넘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연설을 하실 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카메라 왼쪽 오른쪽에 그 연설문에 대한 그런 스크립트가 뜬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읽는 거랑 그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암종식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주가가 뛰고 있다네요. 항체 바이오 의약품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지난 18일 캔서 문샷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기업 주가는 그 이후 4일 동안 27.5%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달 프로젝트 창립 멤버 92사 중 한 곳으로 발표된 국내 의료 AI 기업 루닛은 최근에 주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루닛이 국내 의료 AI 기업이네요. 지난 1일 92,000원에서 지난 13일 194,900원으로 2배 넘게 급등을 했네요. 현재는 17만 원으로 주가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캔서 문샷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 향후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 50% 줄이고 암 생존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고요. 미국 암연구소 모핏 암센터와 디지털 의학 학회가 설립한 캔서 X가 주관한다고 하네요. 캔서 X는 지난달 창립 멤버 92사를 공개하며 프로젝트 출범을 공식화했고요. 미 정부는 캔서 문샷에 7년간 총 18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존슨앤존슨,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암 관련 펀드도 발빠르게 출시됐는데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은 암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기업을 한데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언컬리지 종량학 펀드를 내놓았고요. 이스트 스프링 운용은 영국 프루덴셜 그룹의 자회사로 아시아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네요. 옛 사명은 PCA 운용이네요. 이스트 스프링 글로벌 언컬리지 펀드는 암 진단과 치료를 향상시키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머크, 로슈 등 대기업 편입 비중이 높지만 미래 수익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에도 20-30%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 최고 책임자를 지낸 박청웅 이스트 스프링 운용 대표는 암을 극복하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좋아지는 만큼 투자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마지막 기사 아까 그 항공업계 아시아나 관련된 뉴스 살짝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원 이탈까지 907명이 떠나 합병 지연 악재에 경쟁력만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췄던 항공사들의 신입사원 채용문이 활짝 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 직원 이탈마저 가속화하고 있다네요. 대한항공과 합병 지연 등 여러 악재 속에 인력 감소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최근 국내 항공사의 신규 채용은 활발한데 LCC를 비롯한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기 도입과 신규 노선 취향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에 맞게 직원을 더 뽑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지난 17일 두 자릿수 규모의 객실 승무원 신규 채용을 공고했고요. 올해만 세 번째 채용이라네요.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채용을 진행해서 100여 명의 객실 승무원을 뽑았네요. 지난 2월 승무원 50여 명을 새로 뽑은 진에어는 이번 달에 12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고 TA항공도 지난 5월 신입 경력 사원을 채용했고 이스타항공도 재고용과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3년 만인 지난해 10월 100여 명의 규모의 승무원을 새로 뽑았고 지난달부터 150여 명 추가 채용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중 퇴사한 직원들도 있고 하반기에는 항공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신규 채용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나홀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이후 3년 6개월 가까이 신규 채용이 없다네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직원 수도 감소했는데 1분기 말에 8,248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907명이 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10% 살짝 넘는다 그죠? 딱 10%네요. 907명을 더해주면 9,155명이 되니까. 이는 대한항공과 합병 지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큰 탓이라는 지적이고요. EU, 미국 등 경쟁 당국의 합병 결정이 미뤄지면서 신규 투자나 직원 채용도 함께 미뤄지고 있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뿐만 아니라 외항사들도 채용을 늘리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의 전문 인력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병 절차가 지지부진하면서 아시아나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투 최고원 연구원 와가지고 세미나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항공업계가 다시 엄청난 이연 수요가 들어오면서 호황을 누리고는 있는데, 근데 얼마나 빨리 수요는 늘어났는데 얼마나 빨리 공급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서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또 너무 지나치게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또 가격이 확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아예 캐파 증설이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다운사이징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캐파 확장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웜의 순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